안녕하십니까. 잉글리시 닥터 티처 잉닥처쌤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랑 영어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우선 수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 영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회화 쪽인데, 이쪽은 이제 저희는 이제 시험을 위한 영어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뭐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으로서 수능, 입시, 거기에서 또 고등학생으로서 내신에서도 똑같이 리딩과 라이팅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컨트롤 할 것이고, 시험을 위한 영어를 저랑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회화 부분이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수능에서 듣기 문제가 17문제나 나오기 때문에 듣기 부분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시중에 나오는 각종 듣기 교재를 구매하셔서 반복적으로 계속 들으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충분히 스스로 극복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듣기 같은 경우에는. 그건 노력입니다. 저랑은 듣기를 제외한, 즉 회화 부분을 제외한 리딩과 라이팅, 그리고 문법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볼 건데요. 제가 이제 쭉 수업을 이렇게 학생분들이랑 하다 보면 간혹 들어 어떤 학생들은 쌤, 저는 리딩은 좀 되는 것 같은데 문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또는 문법은 좀 아는 것 같은데 리딩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문법을 모르는데 리딩이 된다? 이거는 좀 잘못된 이야기고요. 정확한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문장이 나왔을 때 그 문장이 문법적으로 몇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고 그 문장 안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어떤 역할을 해 나가는지 정확하게 캐치가 되고,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한글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집중 공략해 드릴 거고,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문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법은 아는데 리딩이 안 된다? 그건 문법을 아는 게 아닙니다. 중학교 때 나오는 시험 뭐 몇 개, 그 정도 풀 수 있는데 거기에서 순간적으로 고득점을 했다고 난 문법은 좀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하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앞으로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한테 문법을 기반으로 한 정확한 리딩과 라이팅 부분을 좀 설명드릴 거고요. 문법이라는 거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거시적인 부분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릴 것이고,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는 미시적인 부분의 문법 부분은 따로 추후 업데이트를 해서 수업을 또 찍어 올릴 거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문법이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어 문법이 생각보다 엄청 거대해요. 엄청 거대한데 그 중심에는 항상 이 팔품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랑 같이 준동사라는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계사라는 부분이든지 다 따지고 보면 이 팔품사를 기준으로 전개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맨 처음 제가 찍어드리는 이 영상 팔품사에 대한 설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정확하게 캐치가 되어야 앞으로 모든 영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이 품사 부분을 좀 어정쩡하게 배우고 넘어옵니다. 뭐 초등학생 때나 아니면 중학교 1, 2학년 때 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조금 어설프게 공부하는 학생분들도 계시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품사를 우습게 보고 배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어는 학년이 높아지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마 한 8개의 이 품사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갈 건데,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를 제외한 7개 품사죠. 7개 품사에 대해서 정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익히셔서 그 뒤로 배우게 되는 준동사, 관계사, 가정법, 수동태 이런 것들까지 잘 따라오실 수 있게
제가 성심성의껏 한번 여러분들을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 팔품사 중 가장 기본적인 명사라는 것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명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름명 용어사자를 써서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표현을 명사라고 하죠. 이 명사는 크게 셀 수 있는 명사인 가산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인 불가산명사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가산명사로는 보통명사를 또 일반명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가산명사로는 추상명사, 고유명사, 물질명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부분은 초등학교 5학년, 좀 빠르면 4학년, 3학년 이때부터도 배워나가는 부분이라서 일단 이런 자세한 부분의 미시적인 관점의 문법은 추후 업데이트를 따로 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조금 거시적으로 가장 필수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명사는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로 나누어지는데, 이 명사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명사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주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문법 책이나 다른 선생님들 설명 한 번씩 들어보시면 문장의 주인 이런 식으로 익혀나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행동의 주체라고 인지해 나갈 겁니다. 제가 동사 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대부분 학생들한테 동사가 뭐야? 하면은 움직임, 행동, 상태 표시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동사가 행동과 다른 개념이라고 따로 떼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영어에서 동사는 국어에서 서술어 개념에 해당하거든요. 그거는 동사 파트에서 좀 더 깊게 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명사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럼 이 목적어라는 개념도 우리는 조금 다르게, 목적어는 좀 어려운 말, 객체, 대상이라는 표현으로 한번 익혀볼 거고요. 이 보호라는 부분은 이라고 해서 주어에 대해 보충 설명하는, 목적어에 대해 보충 설명하는 라는 것으로 나누어지는 걸 설명드릴 건데, 요것도 사실 동사를 알아야 됩니다. 영어에서는 동사가 제일 중요해요. 추후 동사 파트 제가 깊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예문 4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독해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 한번 좀 보고 갈 건데요. 명사를 설명하고 있지만 뭐 어떤 선생님들은 독해를 하실 때 전치사에서도 끊고
뭐 투부 정사에서도 끊고 이렇게 막 시도 때도 없이 끊어 나갑니다. 저희는 딱 두 군데서만 끊을 겁니다. 첫 번째는 동사입니다. 두 번째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문장 부호, 컴마라든지 하이폰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도 마침표 이런 표현에서도 끊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군데라고 말씀드렸는데 세 군데가 되버렸네요. 첫 번째는 동사, 두 번째는 접속사, 세 번째는 문장 부호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문장입니다. 동사 여기 있네요. 앞에서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동사니까 이 앞부분은 주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요거 complexity, 복잡함, 복잡성이라는 요 명사가 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요 부분은 전치사 구라고 하는데요. 자, 구에 대해서도 살짝 설명을 곁들여 드리면 구는 자, 제가 아까 주어, 목적어, 보호라고 설명드린 그 부분은요, 문장을 이루는 컴포넌트, 즉 성분이라고 부르고요.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분은 품사라는 부분입니다. 언어의 하위 개념, 상위 개념, 꽃, 장미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꽃이 성분 같은 거고요. 장미가 약간 품사 같은 개념이에요. 자, 여기서도 품사로 따지면 명사, 관사, 명사, 전치사, 명사 이렇게 되고요. 성분으로 따지면 situation까지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required가 동사니까요. 자, 보세요. 구라는 개념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서 하나의 품사로 쓰이면 그걸 저희는 구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실까요? 단어 하나, 단어 둘, 단어 셋, 단어 넷, 단어 다섯. 하나의 주어 역할, 단어 둘, 명사 구. 그리고 of the situation이라는 부분은 전치사 구 이렇게 되는데 이 전치사 구는 동사 파트 설명할 때 곁들여서 살짝 설명드리고 동사 파트가 끝나고 따로 정리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때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해석 한번 해볼게요. 상황의 복잡함은 자, 동사 뒤쪽 마침표 여기 있죠. 여기 또 끊는 거예요. 주의 깊은 분석을 요구했었다. 이런 문장이 됩니다. 요 analysis 요 부분, 분석이라는 부분은 명사로서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문 한번 보시죠. discovered가 동사네요. 타동사인데 이것도 동사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동사, 타동사를 외우지 않고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앞쪽은 당연히 또 주어가 되고요. research team, 이번에도 보세요. 단어, 단어, 단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주어 역할이니까 명사, 명사 역할을 하니까 명사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팀은 뒤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침표 여기 있네요. 똑같습니다. 요 부분이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발견의 대상이죠. 심해 물고기의 새로운 종을 발견하였다. 이런 문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 우리 명사 같은 경우에 다 아실 거예요. 단수형이랑 복수형이 있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가산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 단수형과 복수형이 따로 있습니다. 복수는 명사에 s 붙이는 겁니다. 근데 불가산명사는요. 자, 원칙적으로는 단수, 복수 표현이 없습니다. 무조건 단수형이에요. 불가산명사는 원칙적으로요. 선생님, 그러면 예외가 있다는 겁니까? 있어요. 언어가 역사성이 있듯이 원래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 복수형이 안 돼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보도 여러 개가 될 수 있거든요. 왜? 정보라는 거는 불가산 명사 중에 이제 물질 명사에 해당할 수도 있고, 뭐 추상 명사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원래 불가산 명사니까 이게 복수가 안 된다고 배우거든요.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복수 나옵니다.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거는. 그건 추후 또 따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산 명사는 복수가 안 된다. 물론 불가산 명사 중에 또 물질 명사, 이런 것들은 단위 명사를 활용해서 수량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미시적 관점의 문법 강의 명사편에서 따로 추후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그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알아놓으면 엄청 도움이 되거든요. 자세한 건 그때 보도록 하고, 이렇게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중에 가산명사는 단수형과 복수형으로 나누어지는데, 보통명사랑 집합명사. 근데 단수형과 복수형이 똑같이 생긴 녀석들이 있죠. 어떤 거? 지금 여기 나온 fish, 두 번째 양, sheep, 세 번째 사슴, deer, 이런 것들. 요런 보통 명사들, 일반 명사들은요, 단수형도 fish, 복수형도 fish, 이렇게 단복수 형태가 같습니다. 쌤, 저는 fishes라는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동사입니다. fish에 낚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때는 3인칭 단수 주어 나오면 당연히 s 붙여줘야 됩니다. 그것도 동사 파트에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말하다 보니까 계속 동사 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만큼 영어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게 동사입니다. 그때 가서 저희 깊게 들어가도록 하고요. 자, 요런 것들, 단수형과 복수형이 같은 명사들, 가만히 지켜보면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 동물 집단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둘째, 이들은 2개 이상, 즉 무리를 이루어도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는 생명체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단수형과 복수형이 동일합니다.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거 우리 초등학교 때 되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예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엔 is라는 비동사가 나왔습니다. 앞쪽이 주어고요, 동사고요. 요 비동사, 이것도 저희가 동사에서 또 설명할 건데, 자동사의 대장급입니다. 비동사는 1형식으로 있다라는 표현, 2형식으로 이다라는 표현, 두 가지 표현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2형식으로 쓰여서 그녀의 꿈이 성공한 건축가가 되는 거예요. 꿈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주어에 대한 설명. 이걸 바로 주격보호라고 하고요. 주격보호는 명사가 할 수 있다. 요 개념 중요합니다. 나중에 동사에서 2형식 동사 16개를 제가 따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영어는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벌써 단어는 외우셔야 됩니다. 적어도 이게 몇 형식으로 쓰여지는지 세부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다 구별시켜 드릴 거예요. 근데 구별하기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은 조금은 외워주셔야 된다. 동사는 목숨을 걸고 단어 뜻과 의미 그리고 활용을 잘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녀의 꿈은 성공한 건축가이다 라는 2형식 문장 보여드렸고요. 주격보호로 명사 활용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예문으로 넘어가시죠. 이번엔 이거 선출하다 라는 elected가 동사가 됩니다. 앞쪽이 주어고요. 요거 5형식으로 활용됩니다. 요것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왜 5형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나중에 동사에서 깊게 들어가도록 하고, 따라서 뒤쪽에 있는 힘, 요게 목적어 new chairman 할 때 요 녀석이 목적격 보호로 활용이 됩니다. 의장, 명사죠. 물론 new chairman, 명사구가 됩니다. 명사구로서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하게 되고요. 뒤쪽에는 전치사구도 하나 붙어 있네요. 해석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5형식에서는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나왔을 때 목적어를 약간 주체, 목적격 보호를
서술어처럼 해석하시는 습관이 필요한데, 이거는 명사니까 굳이 서술어처럼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오형식에서 지각동사, 사역동사,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주어, 서술어, 즉 주어 동사처럼 독해하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역시 동사 파트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동사에서 배울 게 굉장히 많아 보이네요. 됩니다. 쉬워요. 네, 진짜 쉽습니다. 제 수업만 잘 따라와 보세요. 자, 독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목적어 그를 뒤쪽 위원회의 새로운 의장으로 선출하였다. 이런 문장이 되고요. 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그 녀석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명사 정리를 끝마치고요. 이제 대명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명사 쪽으로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명사에서 여러분들을 좀 화나게 만드는 부분이 있죠. 바로 관사입니다. 관사 설명을 제가 이거 관사도 깊게 미시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면요,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관사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활용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좀 가장 기본적인 부분,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관사를 부정관사 언, 정관사 더를 이래서 쓰는구나, 이 정도는 깨우칠 수 있게 여기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자세한 것은 나중에 역시 미시적 관점의 문법 설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좀 크게 거시적으로 영어 문법을 보는 그 수업부터 끝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관사라는 겁니다. 관사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부정관사의 언제 어를 쓰고 언제 언을 쓰는지는 아마 초등학교 때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뒤따르는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하면 언입니다. 뒤따르는 단어가 자음으로 시작하면 언입니다. 쌤이 지금 언을 설명하면서 뒤에 명사가 아니라 뒤따르는 단어라고? 형용사 때문이에요. 형용사가 명사 소식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설명을 곁들이도록 하고, 일단 뒤따르는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하면 자음으로 시작하면 언입니다. 물론 뭐 묵음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거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초등학생 때 정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저희 초등학생 때는. 자, 일단 부정관사원, 요거는 관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명사 앞에 쓰는 겁니다. 명사 앞에 쓰는 거고요. 명사 종류 아까 제가 두 개 말씀드렸죠. 셀 수 있는 가산명사라는 것과 셀 수 없는 불가산명사를 말씀드렸는데, 가산명사 앞에는요, 관사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정관사든 부정관사건 무조건 붙여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불가산명사에서는요, 부정관사는 못 씁니다. 무조건 정관사만 쓸 수 있고요. 요것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불가산명사에서는 정관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것도 미시적 관점의 문법 수업에 따로 올릴 예정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는 관사가 무조건 출동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부정관사는 하나,
라는 의미, 정관사는 여럿 앞에 쓰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두 번째, 부정관사는요, 명사가 나타났을 때 명사의 범위가 좀 넓어요. 저 도대체 무슨 명사, 저 명사가 뭐를 나타내는 거지? 이거. 라고 생각이 들면 on이에요. 근데 이거는 더입니다. 폭이 좁아집니다. 물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것만 깨우치고 나면 언제 어를 쓰고 언제 더를 쓰는지 한 7, 80%는 다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20, 30%는 조금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좀 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제가 따로 영상을 업데이트 추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예문 두 개를 좀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똑같이 동사입니다. 타동사예요. 목적어, 고양이. 이 고양이 어떤 고양이에요? 라는 생각이 들죠? 캣이에요. 물론 얘가 여러 마리가 되면 가 안 되겠죠. 더를 써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자, 그 다음 in the garden 전치사고 나왔는데 쌤 이거는 왜 더인가요? 이게 이제 좀 특이 케이스로서 따로 익혀나가요. 뭐 서로 그 명사에 대해서 서로 알 때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는 미시적 관점의 문법에 따로 업데이트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만 봅시다. 고양이의 범위가 너무 넓은 거예요. 어떤 고양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앞에 부정관사 어를 붙인다는 겁니다. 따르는 단어가 그리고 cat, 자음이죠.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도 아나운서 분들이 발음 연습할 때 펜 물고 아, 에, 이, 오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그걸로 연습했다 그러던데 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했네요. 동사고요. 똑같습니다. 목적어. 그래서 고양이, 이게 무슨 고양이야? 알 수 없어요. 범위가 너무 넓어요. 가 붙는 거고 마침표 끊었습니다. 뒤쪽에 동사 또 있네요. 주어 봤는데 얘는 누군지 알겠어. 누굽니까? 앞에 나온 얘입니다. 앞에 나온 캣이 다음 문장에서 반복되면서 그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는 거예요. 이 고양이가 어떤 고양이를 나타내는지. 이럴 때는 정관사 더를 붙인다는 겁니다. 요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 나가면서 이래서 부정관사가 붙는 거구나. 이래서 정관사가 붙는 거구나. 한 70% 정도는 이해가 다 되실 겁니다. 어디서 중요할까요? 네, 라이팅입니다. 서술형. 뭐 이렇게 명사가 주어 목적어 역할을 하는구나. 배치 다 해요. 근데 막 주어진 단어 중에 어랑 더 막 있어요. 어를 써야 될까 더를 써야 될까 막 헷갈려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요 개념이겠죠. 세부적인 부분 업데이트 할 테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좀 봐놓으셔야 퍼펙트 스코어에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 관사 부분 요렇게 해서 명사까지 일단 수업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이제 대명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품사 중 두 번째 대명사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저희는 팔품사 중 이제 대명사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봅시다. 제가 일전에 이제 좀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얘들아 대명사가 뭘까요? 라고 하니까 명사인데 큰 거? 이러더라고. 이건 아닙니다. 이게 대신할 대자예요. 즉 쉽게 말씀드려서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대명사의 역할이 다 나왔어요. 명사를 대신해서 쓴대요. 명사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죠?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행동의 주체, 행동의 객체, 설명하는 말. 자, 그런데 대명사는요, 명사를 대신하다 보니까 의미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근데 보충 설명하는 말인 보어,
이거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 표현인데 여기에 좀 범위가 넓은 대명사를 쓴다? 잘 안 쓰겠죠? 이런 건 센스껏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명사는 대부분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 역할을 많이 합니다. 명사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이 대명사는요, 저희가 고등학교 리딩, 즉 수능 리딩 시험에서 뭐 순서 배열, A단락, B단락, C단락 이렇게 순서 배열하는 문제 유형, 아니면 문장 삽입, 한 문장을 던져주고 그 문장의 위치를 찾아내는 그런 문제 유형, 합치면 10점입니다. 대략 10점 정도 되는데, 그런 문장에서 나오는 대명사를 반드시 이 대명사가 뭘 의미하는지 파악하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막 해석하지 마시고 이게 뭘 나타낼까? 이런 거를 평소에 찾아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대명사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대명사의 종류로는 첫 번째, 지칭, 지식, 인칭, 뭐 이런 거 포함입니다. 쌤, 다른 건데요. 이게 어떻게 같습니까? 쌤 이름이 뭡니까? 잉글리시 닥터 티처. 닥쳐죠. 닥치고 그냥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부정. 세 번째, 제기. 요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서 익히시면 끝입니다. 쌤, 그럼 이거 자세하게 설명 안 해주십니까? 할 겁니다. 미시적 관점의 어법 설명에서 I, my, me, mine 이런 것까지 왜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따로 있는가, 그런 원인들까지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크게 보자고요. 크게. 그냥 닥치고 제가 설명하는 것만 잘 따라오시면 진짜 문법이 확 쉬워지고 리딩도 쉬워지고 라이팅도 쉬워질 겁니다. 자, 이제 딴소리 그만하고 계속 수업합시다. 자, 지칭 대명사. 뭐 쉽게 말해서 단수형으로 it, 복수형 they 가장 대표적이죠. 그리고 this, these, that, those 그런 것들 있죠. 종류는 나중에 미시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왜? 쉽잖아요. 그거는 너무 쉽고. 부정대명사로는 one, 요건 좀 써야 되겠다. ones 복수형 있고요. 여기에 뭐 any, some, 그리고 other, the other, 그리고 another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거 중학생분들 시험이죠. 요것도 근데 미시적 관점의 문법에 넣을게요. 너무 커요, 범위가.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이거 하나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 또는 누군가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 알아놓으시고 제가 예문 준비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생겼는지는 제가 잠깐 적어드렸었고 살짝 지웠습니다. 다시. 자, 개념 지칭대명사는요, 특정 명사를 대신한다. 부정대명사는요, not이 아니에요. not이 아니에요. 요거는 요렇게 개념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불특정 다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불특정 다수가 뭡니까? 정해지지 않은 누군가 아무나 여러 명 뽑겠다. 그때 불특정이에요. 특정은요, 딱 정해진 거, 앞에 언급된 그거 아니면 그거, 이게 특정이고요. 자, 예문 한번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옆에다가 바로 제가 예문 한번 끌고 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예문 두 개를 끌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똑같이. 나 내 펜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나 그거 찾았어. 뭐? 잃어버린 나의 펜. 앞에서 언급된 펜을 그대로 받아내는 겁니다. 이거 지시대명사, 특정 명사를 대신한다. 지시대명사 it을 쓴다는 겁니다. 근데 밑에 문장을 한번 볼까요? 나 내 펜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나 하나 샀어. 라는 문장입니다. 이때는 잃어버린 내 펜, 앞에서 언급된 그 펜을 산 게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살 겁니까? 잃어버렸는데. 맞죠? 이럴 때 쓰는 게, 펜은 펜인데, 정해지진 않은 아무거나 하나 샀구나. 이때 원이 펜 하나를 나타내는구나. 그걸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문장에 따라 원이라는 것은 불특정한 사람을 가르치는 누군가라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하고요. 아마 가능하다면 이번 6월 모의고사부터 제가 고등학교 1, 2, 3학년 거 다 찍어서 업데이트 할 거거든요. 그것도 그때 이제 여기서 나온 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으로 제가 전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선생님, 아까 관사를 설명하셨는데, 펜 이거 보통 명사인데요. 이거 왜 앞에 관사 안 썼죠? 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my pen을 쓰거나, my a pen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my라는 것은 소유격 대명사, 그리고 한정사의 일종입니다. 관사도 왜 붙이냐 하면요, 그 명사의 범위를 한정 지어주는 한정사의 의미거든요. 명사 한 개당 한정사 두 개를 못 붙여요. 소유격 대명사가 나와버리는 순간 관사가 탈락되는데, 이런 것들도 제가 추후 미시적 관점에서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한정사가 무슨 말인지도 알아야 되겠죠. 공부는 그래요. 가장 어려운 게 말뜻을 몰라서, 그래서 읽어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안 남는 겁니다. 영어 문법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그런 것 같아요.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게 제일 그래서 저는 이런 언어 표현들도 많이 설명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시대명사와 부정대명사에 대한 거시적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기대명사는 조금 크니까 칠판 한번 치우고 가겠습니다. 자, 대명사의 거시적 부분에서 마지막 파트인 제기대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셀프즈입니다. 이런 거 아시죠? 이거 F는 복수할 때 V 바뀌고 ES 이런 거 우리 초등학생 때 열심히 하는 거. 옛날에 이제 제가 설명할 때는 이거 셀프 할 때 이제 뭐 김밥천국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뭐 김밥천국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자, 헛소리 그만하겠습니다. 닥치고 수업합시다. 자, 제기대명사의 기본적인 형태, 요건 아실 겁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면요, 1인칭, 2인칭 대명사에는 소유격의 self, 복수일 때는 selves를 붙입니다. myself, ourselves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인칭 대명사에는요, 목적격 대명사에 self, selves를 붙입니다. himself, herself, themselves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itself도 있죠. 요건 이제 기본적인 형태고요. 이 제기대명사도 대명사니까 결국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메인은 대명사, 명사 대신하는 겁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인데 제기대명사는 주어 역할은 못해요. 보어 역할도 못해요. 목적어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제기대명사의 역할 같이 한번 보시죠. 제기대명사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강조, 명사 강조입니다. 강조 표현 같은 경우에도 제가 특수구문이라는 부분에서 설명을 좀 더 할 건데요. 품사를, 제가 아까 품사와 성분이 다른 말이다, 언어의 상위 개념, 하위 개념,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강조 표현도 품사를 강조하는 표현이 있고 성분을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강조구문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때 강조구문, 그건 성분 강조입니다. 그거 말고 동사를 강조하는 강조의 조동사 to, 원급, 비교급, 최상급 강조, 이런 것들은 품사 강조로 나누어집니다. 그거 나중에 또 설명드릴 겁니다. 전부 다 설명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일단 명사를 강조하는 이 녀석은 어디에 쓰느냐? 강조하려고 하는 명사 바로 뒤에 붙일 수도 있고요. 문장이 짧으면 문장의 마지막에 쓸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먹미 이런 표현은 안 쓰죠. 되게 옛날에 많이 쓴 문미입니다. 먹미 아닙니다. 문미, 문장의 꼬리 미자를 써서 문장 마지막입니다. 자, 예문 3개 제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제일 많이 쓰는 거 나 할 수 있다. I can do it. 자, 여기서 나 진짜 혼자 할 수 있어요. 주어인 I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I, myself, can do it. 됩니다. 문장이 짧죠? 이렇게 문장 마지막에 붙여서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쌤, 근데 문장이 짧다는 거는 이거 제 입장에서 엄청 긴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것도 품사에서 접속사를 제가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어떤 접속사도 없으면 문장이 짧은 것으로 확인합니다. 5줄, 6줄 넘어가도 접속사가 없다. 근데 그건 좀 그렇죠. 5줄, 6줄 넘어가면 바로 뒤에 써주는 게 매너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 2, 3학년 되면요, 요런 거 날라갑니다. I, myself, can do it 바로 나옵니다. 문장 제법 긴 상황에서, 한 줄짜리 문장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갈수록요, 문장을 최대한 어렵게 빼는 게 목표예요. 시험의 목표. 여러분이 이 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내용을 엄청 어렵게 하거나, 막 애덤 스미스의 이야기를 막 끌고 나와서 경제학 지론으로 막 들어가거나, 아니면 문장을 굉장히 어렵게 해서 여러분이 독해를 어렵게 하거나, 두 가지 코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날라갈 수도 있다. 쌤, 그러면 저희가 쓸 때도 날려도 됩니까? 교수님들이 날린다고 여러분 날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 나중에 교수님 하시면 날리세요. 시험 문제 낼 때. 여러분 쓸 때는 앵간하면 날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강조하는 기능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안 해요. 제기대명사의 강조 기능은요, 언제든지 생략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이거 없어도 의미를 전달하는데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독해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독해 속도를 끌어올릴 때 이런 거, 강조 표현이나 뭐 부사구 같은 거 무시하고 가고, 형용사 같은 거 제끼고, 이런 것들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설명 다 하고 최종적으로 막 시험 문제 풀면 시간 부족하잖아요. 맞죠? 수능 칠 때 시간 부족한데,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빠르게 정보를 캐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때, 정답을 빨리 결론 내야 될 때, 그때 쓰는 방법으로 알려드릴 거 많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제기대명사 첫 번째 역할인 강조 역할을 설명해 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제기대명사에서 제일 중요한 두 번째, 제기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기대명사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제귀 기능입니다. 행동을 한 주체,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요. 그 행동이 주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동사라고 안 했어요.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동사에서 행동과 동사를 따로 떼드릴 겁니다. 지금은 행동이라는 거. 예문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주어라고 표현 안 할게요. 주체가 행동 객체로 재등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문 바로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일부러 좀 틀린 예문을 한번 써봤습니다. 제기대명사의 제기용법을 이제 책이나 이런 걸 보면 주어가 목적으로 다시 등장할 때 그럼 이 문장의 주어는 뭡니까? I니까 다시 뒤에 나오면 이거 myself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주어가 다시 나온 거 아닌데? 나온 건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주어가 목적으로 재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체가 행동 객체로 재등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보시죠. want 기준으로 지금 5형식으로 전개를 해 나간 거거든요. 이 문장에는 자, 동사는 한 문장에 한 개예요, 무조건. 그런데 행동은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동사는 want 하나인데 이 문장 안에 행동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 전개는 행동을 기준으로 전개해 나갈 겁니다. 이것도 동사에서 저랑 다뤄 나갈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작의 필수 코스입니다. 깔끔한 독해에도 필수 코스고요. want를 기준으로 5형식 전개가 됐는데 이때 no라는 행동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3형식 전개, 타동사의 행동을 기반으로 잡고 있으니까 3형식 전개가 한 번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요거 no, 제가 아까 5형식 어떻게 목적어를 주어, 목적격 보호를 동사처럼 해석한다 그랬죠. 그겁니다. 이 행동의 주체는 얘인 거예요. 즉, 요 myself의 자리는 no라는 행동의 목적어 자리니까 얘가 다시 나와야, 힘이 나와야 himself를 쓸 수 있는 겁니다. myself 쓰는 건 주어가 나왔다고 쓰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럼 쌤, 이거 어떻게 써줘야 됩니까? myself가 아니라 me라고 써줘야 되는 거죠. 나는 그가, 있는 이가 주어처럼 그가 나를 알아주길 원한다 라는 문장이 되는 것이죠. 쌤, 제기대명사는 그럼 어떻게? 여기에 himself 한번 가볼게요. I want him to know 요겁니다. 똑같습니다. 주어, 목적어, 목적격 보호 빠지고요. 요 행동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의 주체인 힘, 얘가 no의 대상으로 다시 나오니까 이 자리에 뭘 쓴다? 제기대명사, 제기용법. 행동 객체로 주체가 다시 등장했다. 요때 쓰는 게 제기대명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해석 한번 해볼까요? 나는 그가 그 자신을 알길 원한다. 이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 제기대명사의 제기용법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동의 목적어라는 성분의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아까 강조용법은 성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노의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이거 생략했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이거 생략 안 돼요. 생략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거는. 제기대명사, 제기용법은 생략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대명사니까. 아까 제가 제기대명사는 언제? 목적으로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어나 보어로는 안 쓰인다 그랬죠. 네,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오늘 이제 대명사 파트까지 한번 설명을 마쳐 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 중 명사, 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
영어 문법은요, 팔품사가 기준입니다. 진짜 팔품사가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 팔품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동사입니다. 동사는 영어의 핵심입니다. 동사 수업 굉장히 범위가 넓을 건데 기대되시죠? 잘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퍼펙트하게 제가 동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모든 문법 앞에서부터 이제 나중에 가정법하고 특수구문하고 다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중심에는 항상 팔품사가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그 중에 오늘 배운 명사, 대명사의 최종적 결론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이게 완전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들 아시는 부분이겠죠? 좋습니다. 공부 정말 하기 싫을 겁니다. 아마 제 수업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고등학생들이 주층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고등학생분들이 주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공부 정말 하기 싫고 귀찮을 겁니다. 그런데 하시다 보시면 나중에 보상받습니다. 게임 같은 거, 친구랑 노는 거 즐겁죠. 하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 해도 돼요. 조금 뭐 그런 걸로 일탈을 즐기신다면 얼마나 건전합니까? 제가 지금 벌써 나이가 40인데 40년 살아보니까요. 저도 어릴 때 이제 뭐 게임 같은 거 한 번씩 하면 부모님한테 혼났거든요. 똑같이. 근데 40년 살아보니까 제일 건전한 취미생활이 게임이에요. 그래서 아예 안 하라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런데 게임은 나중에 보상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바로 오는 보상은 있지만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고 돌아오는 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놓치고 갔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인식하셔서 게임을 하실 때 조금 양을 줄이시고 조금 학습의 비중을 높이셔서 추후 보상을 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한 만큼 반드시 돌아옵니다. 네, 공부는 반드시 남아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때가 마지막 라스트 찬스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다들 파이팅 하시고요. 제가 좋은 말 한 개 해드리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하더라도 수능에서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성공을 할 수도 있고, 내신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많은 건데 틀려나갈 수도 있어요. 정답을 잘못 체크하거나 특히 OMR 카드 막힌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계속 집중해서 오늘 하루를 항상 알차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게 모여서 아마 여러분 미래에 확실한 보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잉글리시 닥터 티처 닥쳐쌤이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남인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정말 영어 쉽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믿고 한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